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국어 공부 힘차게 해보도록 합시다. 국어책 152쪽을 펴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글의 제목이 어린이 보행 안전이네요. 여러분, 선생님은 사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물론 엄청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비록 조금 다친 거였지만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당해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어 단어는 어떤 단원이냐면 주장하는 글에 대한 단원이에요.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엇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 또 여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이 나온다는 것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152쪽부터 154쪽까지의 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잘 읽어보았나요? 자, 이 글은 누구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른이 당하는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하고, 왜? 어린이는 교통사고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또 몸도 약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어린이가 당하는 교통사고 중에서 더 비율이 높은 것은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152쪽에는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등장해요. 바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찾자라는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 표를 보면, 도표를 보면 빨갛게 사방자로 된 부분에 보면 어린이가 보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린이는 운전을 못함으로 당연히 어린이가 운전석 탑승자인 경우는 0이죠. 그런데 기타 보면 19, 보행자의 경우 보면 35로 어린이가 보행 중에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도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글을 읽었으면 알겠지만 크게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세 번째. 각각 어떤 방법이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바깥 활동이 잦고 또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사실 초등학생보다 어린 유아들은 보통은 어른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죠. 유치원 동생들이나 그보다 더 작은 아기들은 주로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형님들이랑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생들은 좀 컸기 때문에 혼자서도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도 막 다니지만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어른보다 부족하겠죠. 그래서 가장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도 운전면허가 있어서 운전을 할 줄 아는데요. 운전석에 딱 앉아보면 사실 키가 많이 작은 어린이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할 때마다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막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즉 어른들한테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이 문단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큰 방안이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무엇이 더 필요하대요?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안전시설이 필요하대요.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안전시설. 예를 들면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장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가 너무 빨리 가지 않도록 그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으로 천천히 달려라 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차들을 단속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 학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현재보다 더 넓게 해야 된대요. 학교가 있으면 이 주변에 반지름 몇 미터 이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제한 속도도 만들어 놓고 또 인근에 어린이한테 해로운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또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어른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서 차량이 빨리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 차량 단속 장치, 또 어린이 보호구역 넓히기, 과속 방지턱 만들기 이런 것들은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 안전시설이죠.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 안전시설을 더 만들어라 라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크게 두 가지 방안 봤어요. 첫 번째는 운전자한테 어린이 보행자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 실시하는 거. 두 번째는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안전시설 만드는 거. 여기까지였죠. 자, 그럼 다음 쪽으로 가서 마지막 방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었어요? 어린이 스스로도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항상 배우죠. 보행을 할 때 절대 뛰지 않는다. 손을 들고 운전자한테 내가 건너간다는 것을 알린 다음 지나간다. 등등등. 또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가야 한다 등등 어린이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빨리 가려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스스로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게 세 번째 방안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정리를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어린이 보행을 안전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스스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들어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글을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교통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다행히 선생님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글을 유심히 읽고 절대 보행할 때, 특히 학교 밖에서 길을 건널 때
방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154쪽부터 우리는 오늘 156쪽까지 공부를 해볼 거예요. 157쪽은 학교에 와서 공부할 거고요. 156쪽까지 공부를 할 건데 먼저 154쪽에 있는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 겁니다.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하라고 했는데 질문의 종류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 또 하나는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이 있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질문을 만들어서 적어보고 답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건 결국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앞으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뭘 물어보면 좋을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 안전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볼래요. 여기 적어 볼게요.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 안전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의 답은 그 부분의 글을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과속 차량 단속하는 장치 만드는 거 있었고, 또 과속 차량 방지 턱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선생님 기억을 빨리 살려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려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래서 답을 알 수 있는 질문. 요 위로 넘어가서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일까요? 등등등. 어린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서 적어봅니다. 영상 멈춰놓고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잘 만들어 보았나요? 그럼 이 밑에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보행 중 교통사고 이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글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을 말해야 하는,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한 방법 외에 어린이가 여기 방법 말고 수칙이라고 적을게요. 이 글에서 자꾸 실수를 하네. 이 글에서 제시한 안전수칙 외에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도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이 질문을 그대로 따라 써도 되고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이 글에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생각을 나눈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어린이 보행 안전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오고 질문을 만들기 어렵다면 통합지원 2반에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 나눠보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적어보았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영어나 다이어를 알아봤는데 그 예로 어떤 거 들었던지 기억나요? 다리 들었죠, 다리. 자, 다리는 몸통에 붙어있는 다리도 있지만 길이나 물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 다리도 있었어요. 둘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이렇게 쓰고 읽는 것, 단어의 모양만 같고 완전 뜻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동영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라는 뜻 중에서도 몸통에 붙어있는 다리라는 뜻 중에서도 사람 다리가 있고 동물이나 곤충의 다리가 있고 책상 다리가 있고 안경 다리가 있고 같은 다리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쓰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뜻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단어를 우리는 다이어라고 했습니다. 자, 동영어랑 다이어를 정확하게 구분 못해도 이건 알고 계세요. 쓰고 읽는 게 같지만 뜻은 다른 단어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글에 나타난 동영어랑 다이어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세 쪽에 걸쳐서 좀 긴 글을 읽었는데 모양, 즉 쓰고 읽는 것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혹시 쓰고 읽는 것은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는지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기다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를 써줄 테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뜻을 알고 싶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이거 찾았어요. 사고. 사고라는 단어가 뜻이 한 개가 아니죠. 다이어죠. 다이어가 아니라 동영어죠. 또 일어나다. 이것도 뜻이 여러 개일 것 같아요. 또 길, 다니다, 턱, 우리. 선생님은 이 정도로 많이 찾았는데 이거 다 찾기는 어려워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뜻을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직접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대략적으로 한번 뜻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 도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때도 쓰여요? 도로 원래대로 돌아갔어. 도로 그렇게 됐어. 무언가를 한 보람이 없이 원래대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도로 다시 해놔. 도로 정리해놔.
도로 돌려놔. 이렇게 원래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떤 뜻이 있어요? 교통사고의 그 사고도 있지만 생각한다라는 뜻의 사고도 있어요. 일어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 사건이 일어나다. 무언가 발생한다. 사건이 벌어진다 라는 뜻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길은요? 진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도 있지만 진짜 길 말고 방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자, 새로운 길을 찾아봐. 이때의 길은 진짜 걸어서 길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 라고 사용되죠. 또 다니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니다는 걸어 다니다. 진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갔다 온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학원에 다닌다. 수영장에 수영하러 다닌다. 라고 어떤 곳에 꾸준히 간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턱은요. 우리 얼굴에 있는 턱도 되지만 아까 과속 방지턱 할 때 이렇게 길에 올라온 이것을 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라는 것은 너, 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물을 가둬놓는 곳, 동물을 가둬놓는 동물 우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이 뜻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은 쓰고 읽는 방법이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보고 싶은 것만 몇 개 정해서 직접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글에 나타난 단어 중에 동영어나 다이어를 찾아봤는데요. 그 밑에 보면 2번에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 예시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일어나다 잠깐 살펴봤죠? 자,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총 3가지의 뜻을 이 친구가 찾아서 구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라는 뜻의 일어나다도 있고, 먼지가 일어나다, 먼지가 나타난다 라는 뜻의 일어나다도 있고, 아침에 잠에서 깨다, 아침에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거. 똑같이 읽고 쓰는 것은 일어나다 이지만 뜻이 서로 다른 동영어를 이렇게 적어 두었네요. 우리는 그 아래에 다른 단어로 생각구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위에 적어줬던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선생님은 우리라는 단어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운데 이렇게 뜻이 여러 개로 쓰이는 단어를 적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물을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찾고자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였죠. 우리.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럼 국어사전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이 있대요? 1번.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너, 나랑 너 또는 여러 사람들을 합쳐서 말하는 뜻으로 우리를
씁니다. 그쵸? 여기까지 우리에 대한 뜻을 찾아봤는데 아까 얘기한 그 동물을 가두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의 또 다른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의 뜻이 나오고 요 밑에 내려보면 또 다른 우리의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뭐 돼지우리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돼지우리, 또 닭우리, 오리우리 이렇게 짐승을 기르는 곳이라는 뜻의 우리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대요. 어떤 뜻도 있어요? 낙엽 화력 감목. 식물 중에서도 우리라는 식물이 있나 봐요. 완전히 다른 뜻이죠. 나너 우리 말고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우리도 있고 식물 우리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다른 뜻도 있는데 기와를 세는 단위? 한옥에 사용되는 그 기와를 세는 단위가 우리였군요. 선생님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고 읽는 것만 같고 뜻이 완전히 다를 때 얘네를 동형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는 이것을 교과서에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찾아봤고 이 우리의 뜻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다 적기 힘드니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너 우리 할 때 쓰는 그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죠. 나랑 너희들 합쳐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완전 다른 뜻은 어떤 게 있었어요?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또 다른 뜻도 물론 있었죠.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있었고 기와를 세는 단위의 우리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적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뜻이 한 개가 아니다 라는 것만 생각그물로 나타내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또 다른 단어를 써도 돼요. 턱을 써도 돼요. 자, 대신에 턱이 어떤 뜻이 있는지는 검색을 해봐야겠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볼게요. 턱. 자, 턱도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자, 여기 있죠.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람의 입 아래에 있는 뾰족하게 나온 부분. 얼굴에 있는 그 턱. 또 어떤 뜻도 있어요? 요거. 선생님이 말한 거 이거네요. 평평한 곳에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조금 높이 된 자리. 과속방지턱도 평평한 길에 갑자기 높이 솟은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과속방지턱 할 때의 턱은 이 뜻이겠네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생각그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 근무를 한 개 그려오고 선생님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한 친구들은 다음 쪽 156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자, 156쪽을 보면 일어나다 라는 낱말의 뜻이 쓰인 문장과 사전에서 찾은 뜻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다 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여러 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어나다 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할 때 그 일어나다네요. 또 잠에서 깨어나다.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모두 노력해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의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의 일어나다는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다. 이거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죠? 잠에서 깨다라는 뜻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뜻?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교통사고가 생기다, 생기지 않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그중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하고 적어보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다 라고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어나다 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다 라는 뜻의 일어나다 였던 것을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글의 내용도 파악도 하고 단어의 뜻도 알아보는 비교적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 문장에서 일어나다 라는 단어 대신 어떤 낱말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일어나다 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라고 바꿔 쓸 말을 떠올려 보면 아, 이게 뭔가 사건이, 일이 생긴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사전에 나온 뜻 중에서 아, 일이 생기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문장에서 대신 쓸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봤듯이 국어 사전에서 직접 어울리는 뜻을 찾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하죠. 네이버 사전 같이 전자사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그 책으로 된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는 다른 내용으로 말풍선을 채워봐도 돼요. 낱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있는 뜻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비슷한 느낌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봐서 그중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말풍선을 채워 오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156쪽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배우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집중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통합지원 2반에 와서 다시 한번 숙제 잘 해왔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해줄 테니까 혹시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별표를 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 수업 영상이 좀 많이 길었는데 영상 끝까지 보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이 해결한 교과서와 학습지 등등등은 통합지원 2반에 꼭 가져와서 선생님에게 확인받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